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투자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많이 떠나고 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멘탈을 털털 터는 아주 기발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기금이 그 테슬라 매수를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요, 그 테슬라의 내년까지 3대 악재가 닥쳤다. 이렇게 하면서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자, 엄청 시장에 겁을 주고 있는데요. 이 3대 악재가 뭐냐 하면, 수요 악화,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 악화, 그리고 달러화 강세, 그 다음에 높아지는 생산 비용, 이 3대 악재가 내년까지 테슬라에 닥치면서 목표 주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리포트를 냈죠.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4분기하고 내년에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지금 이런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자, 이 리포트를 낸 애널리스트는요, 그 애덤 조나스입니다. 애덤 조나스는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자, 그러면서 그는 그 테슬라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낮은 평가와 핵심 자동차 사업과 관련된 판매량 감소 전망으로 목표 주가를 22달러 낮추려 했지만 그나마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에서 매출이 양호해서 그중 2달러만큼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350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330달러로 이제 낮췄다고 하는 거죠. 내년에 3대 악재가 테슬라에 닥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엄청 겁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다만 시장이 강세장으로 갈 경우 테슬라 주가는 최고 5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테슬라의 내년까지 3대 악재가 닥치기 때문에 목표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수요 악화, 달러 강세로 인한 압박, 높아지는 그 생산 비용, 이 3대 악재가 닥치기 때문에 그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강세장으로 갈 경우 테슬라 주가는 최고 5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좋다는 얘기인가요?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자, 다음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테슬라는 4분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지만 변동성이 큰 경제 환경을 감안해 보면은 예상치 못한 역풍이 4분기와 내년까지 불어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안 좋다는 이야기죠. 자, 주문 이후 차량을 인도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수주 잔량도 감소하고 있는 등 소비 지출 둔화의 초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최근에 그 테슬라의 그 중국에서 그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만 테슬라의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는 만큼 향후 실적은 소비자들의 수요 강도와 전기차 가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테슬라의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좋다는 말인가요? 안 좋다는 말인가요? 그죠? 자, 이 모건 스탠리가 투자자들에게 엄청 겁을 주고 있죠. 내년까지 3대 악재가 닥친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 조나스라는 이 애널리스트는요, 지금 보게 되면 좋다는 것인지 안 좋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리포트를 냈죠. 자, 그런데 이런 실력이 없는 애널리스트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조나스는요, 이 실력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널리스트가, 실력 있는 애널리스트가 왜 이런 알 수 없는 리포트를 냈을까요? 자, 아마도 자기는 이 테슬라의 어떤 미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런데 왜 이런 리포트를 낼 수밖에 없냐? 자기가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시켰겠죠. 회사에서 지금 내년까지 3대 악재가 있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내라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내는데 자기가 볼 때는 테슬라에 이런 강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강세장으로 가면 테슬라 주가는 5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또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이런 리포트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목은
테슬라의 내년까지 3대 악재가 닥쳤다 라고 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겁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일제히 이 머스크가 그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14조 원 가량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말 그대로 테슬라의 악재가 3대 악재에서 이제 4대 악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의 그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주가가 장중에 $200 밑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개미 투자자들이 다 떠나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자, 그런데 자, 최근에 오늘 그 일론 머스크가 어떤 발표를 했느냐 하면 그 트위터를 금요일까지 인수하는 것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130억 달러의 채무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은 최종 신용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끝냈으며 실제로 머스크에게 현금을 보내기 전 마지막 단계 중 하나인 문서에 서명하는 과정에 있다고 알려졌다. 자, 다시 말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130억 달러, 13빌리언이 필요한데 이 13빌리언을 빌려주겠다고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현금을 보내기 전에 마지막 단계 중 하나인 문서에 서명하는 과정에 있다고 알려졌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앞서서 그 모든 그 기사들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14조 원 가량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던 거죠. 여기에 이제 다 놀라가지고 주식을 내던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일론 머스크가 그 은행들과 거의 이제 이 딜이 성사가 됐다는 거죠. 성사가 됐다는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지금 13빌리언에 달하는 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그 은행의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살펴볼게요. 가장 많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은행은요, 다름 아닌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약 27%의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13빌리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1%, 바클레이스가 21%, MUFC가 21%, BNP 파리바가 5% 이렇게 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요.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했나요? 테슬라의 내년까지 3대 악재가 닥쳤다라고 시장에 겁을 줬죠. 그러면서 트위터가 인수를 위해서 14조 원 가량 주식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그죠? 자,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오늘 머스크와의 그 트위터 딜에 들어가는 그 자금을 이 모건 스탠리가 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 13빌리언에 달하는 돈의 27%나 되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그 미래 에셋도 그 3천억을 투자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뒤로는 일론 머스크에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최근에 S&P가 테슬라의 신용 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한 등급이 아니라 두 등급을 상향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전에는 이 정크 등급에 있었습니다. 투자 부적격 등급인 정크 등급 BB 플러스에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인 BBB 마이너스 한 단계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려서 두 단계인 BBB 등급으로 지금 신용 등급을 상향을 했습니다. 두 단계는 한꺼번에 지금 S&P가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려주지 않다가 이제 두 단계를 한꺼번에 지금 올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과거에 애플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플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와 같이 굉장한 혁신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에 대한 그 투자자들이 다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996년부터 2013년 4월 이전까지 애플은 투자 부적격 등급이었습니다. 자, 오랜 기간을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있었죠. 그런데 드디어 2013년 4월 23일에 투자 적격 등급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드디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투자 부적격이었다가 2013년 4월 23일에 투자 적격 등급이 됩니다.
자, 이 시점이 바로 애플이 투자 적격 등급으로 편입된 시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후에 애플의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 이유가 뭐냐면 투자 적격 등급으로 편입되게 되면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 포트폴리오에 상당량의 주식을 편입시키게 됩니다. 투자 부적격 등급을 자기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적격 등급이 되고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량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투자 부적격 등급일 때 테슬라의 기관 투자자 비율은요 44%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투자 적격 등급의 빅테크의 그 기관 투자자 비율을 살펴보면요, 메타 플랫폼은 80%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75%, 그리고 아마존은 71%, 엔비디아는 70%, 애플은 62%입니다. 자, 그래서 최소 62%에서 최대 80%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빅테크의 주식을 모두 자기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당시에 투자 부적격 등급이었기 때문에 44%만 편입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애플이 투자 적격 등급으로 된 이후에 기관들이 자기 포트폴리오에 대량으로 이제 매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적이 실제로 이제 눈에 가시화되게 되니까 애플의 주가가 정말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자, 그런 시점에 지금 테슬라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가 그러면 이 어떤 이유로 테슬라의 그 투자 등급을 2등급이나 상향시켜 주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동영상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S&P 분석 리포트에서 테슬라의 경쟁력을 확인하다, 주가가 흔들릴 때 기업에 집중한다는 이 영상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 개요를 설명드릴게요. 2022년 9월 30일 종료된 테슬라 주식회사의 9개월 동안의 생산 및 납품은 우리의 기대치, S&P 글로벌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9개월 동안 정말 이제 생산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딜리버리도 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자사 제품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생산 능력의 증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S&P는 이제 테슬라의 신용 프로파일이 전기 자동차에서 시장 리더십을 계속 입증하고 있으며 눈에 보여준다는 거죠. 강력한 에비타 마진을 지원하고 이전보다 긍정적인 운영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견고한 제조 효율성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생각합니다. 즉 현금 창출 능력, 프리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S&P는 발행자 신용 등급 및 발행 수준 등급을 포함하여 테슬라에 대한 등급을 BB 플러스에서 BBB로 2단계 올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안정적인 전망은 테슬라가 경제 약화와 전기 자동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 속에서 견고한 시장 점유율, 수익성 및 강력한 유동성을 유지함에 따라 낮은 부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를 반영합니다. 다시 말하면 테슬라가 이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9개월 동안 이 생산과 딜리버리 하는 이 능력, 커퍼시티가 확장되는 이 능력이 S&P가 기준으로 삼은 수치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한 등급이 아닌 2등급의 그 신용 등급을 상향시켜 주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이 시점에서 테슬라의 3대 악재가 닥쳐서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 3대 악재가 닥쳐서 목표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시장에 굉장히 두려운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14조 원이나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테슬라의 주가가 장중에 $200 이하로 폭락하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모두가 이제 겁을 먹은 그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내던졌죠. 자, 그러는 가운데 모건 스탠리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14조 원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또 겁을 주고 그 3대 악재가 닥쳤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떠한 행동을 했나요? 지금 오히려 트위터에 투자하기 위한 그 자금을 빌려주는데 모건 스탠리가 27%로 가장 많은 자금을 빌려줍니다. 그렇죠? 자, 테슬라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 거라고 하면서 동시에 모건 스탠리는 오히려 가장 많은 돈을 트위터를 사기 위한 그 자금을 빌려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는 와중에 이 미시건의 그 연기금이 테슬라에 대한 비중을 2배로 늘렸습니다. 자, 연기금은 엄청난 그 자금을 가지고 있죠. 자, 미시건 그 연기금이 이 주가가 폭락한 사이에 그 테슬라 주식을 거의 2배가량 이제 늘렸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그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이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캐시우드가 이 어닝 쇼크 후에 테슬라를 또 사담았다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즉, 주식 66,190주를 사들이게 됩니다. 주가가 폭락했을 때요. 모두가 두려워서 주식을 내던질 때, 이 캐시우드와 미시건 연기금이 대량으로 테슬라 주식을 매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S&P가 그 테슬라의 그 경쟁력을 확인하고 2단계나 신용 등급을 상향시켜 주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과거 애플이 그 신용 등급이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된 이후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의 포트폴리오에 대량으로 매집했기 때문입니다. 자, 테슬라의 그 기관 투자자 비율이 4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적격 등급인 그 빅테크들의 그 기관 투자자 비율은 최소 62%에서 최대 80%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적격 등급으로 편입이 되었고 테슬라가 계속해서 그 놀라운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가장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할 계획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 고인플레이션 시간에 고인플레이션 그 시대에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이 모건 스탠리는 그 테슬라에 대한 3대 악재를 이야기하고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14조 원이나 테슬라가 주식을 매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뒤로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데 가장 큰 자금을 빌려줍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기관들은 테슬라 주가가 폭락했을 때 대량으로 테슬라 주식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월스트리트에 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겉으로는 굉장한 그 두려움을 주면서, 그죠? 뒤로는 테슬라와 트위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이러한 어떤 평가라든지 보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듣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이 기업이 얼마나 현금 창출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잘 파악을 한다면은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겁을 먹고 멘탈이 이제 탈탈 털리면서 주식을 내던지는 그런 굉장히 그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업에 집중한다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자,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와 같이 이렇게 그 개인 투자자의 멘탈을 털털 터는 굉장히 이런 기발한 방식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이제는 그 테슬라라는 기업에 집중을 하고 테슬라가 얼마나 그 현금 창출을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만 제대로 살펴도 다음에 또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앞과 뒤가 다른 방식으로 보도를 할 때 겁을 먹지 않고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가에서 나오는 그런 리포트를 모두 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오로지 자신이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얼마나 현금을 잘 창출하고 있는가, 선순환 구조로 영업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요, 이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그런 보고서를 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그 파악한 그 기준과 사실로부터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죠? 옳은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면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자신만의 판단 기준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월스트리트의 그런 보도들, 그런 매체들의 보도들을 믿고 그냥 멘탈이 털려서 주식을 내던지게 된다면 이 투자 시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개인 투자자의 멘탈을 털털 터는 모건 스탠리의 기반은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 투자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이러한 와중에 그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지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투자 철학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